116.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개개인이 따로 다른 거니까 이거는 전수조사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도. 수질 오염도는 강물이 얼마만큼 오염된다 하는 걸 강물 전체를 조사할 필요는 없겠는데, 요건 일부만 조사해야 돼요. 요런 거는 이제 표본. 8월 한 달 전력 소비량. 아파트 전체 소비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조사할 필요 없겠네. 일부분만 조사해주면 전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액정 강도. 이것도 표본으로 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액정 강도. 3번을 전술해주고.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 시 아파트 단지 각 가구의 A 사람이 있고 B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각 단지 가구, 요게 예를 들어서 80을 썼고 요거는 60을 썼어. 요거를 60을 쓰고 요거는 80을 썼어. 이제 표본을 해버리는데 이런 거는 똑같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지? 근데 이쪽 가구가 많이 쓰고 이쪽 가구가 적게 쓰고 이런 건 개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전수조사예요. 흉부 엑스레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죠? 뭐가 어디가 안 좋은 게 뭐 몇 명이나 이게 중요한 게 누가 안 좋고 누가 좋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117.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각각 하나씩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1개씩 뽑아 표본으로 추출한다. 항상 표본은 1개씩 뽑는다고 생각해. 1개씩. 1개씩 뽑는데, 자, 특별한 형태가 아닌 형태, 우리가 지금 주로 계산하는 형태는 다 복원 추출이야. 근데 이제 비복원으로 할 때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보라는 거죠. 10개가 있는데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한 번 뽑을 때마다 몇 가지 경우가 생겨? 한 번 뽑을 때마다 10가지, 10가지, 10가지. 복원이기 때문에. 근데 비복원인 경우는 하나를 뽑고 집어넣지 않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10가지, 두 번째는 9가지, 세 번째는 8가지. 118. 모 평균이 50이고 모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모 평균이 50, 모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16인 표본의 표본 평균. 자,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어. 근데 크기가 16인 표본을 끄집어냈다. 그지? 그럼 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자,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아야 되지. 근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n분의 시그마 제곱.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표준 편차는 1이 됐다. 자, 119. 모 평균이 32고 모 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기호로 나타내셔야 돼요. 모집단이 모 평균과 모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면 크기가 100인 표본을 끄집어낼 때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자,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32 그대로다. 그제? 평균은 32가 그대로고, 표준 편차는, 분사는 100분의 시그마 제곱, 즉 1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제? 표준 편차는 1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5는 2분의 1입니다. 0.5의 제곱. 이렇게.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지. 자, 120.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라. 그럼 신생아의 체중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3.2고 표준 편차가 0.6이다. 이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에서 9명을 크기가 9인 표본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은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그대로 3.2. 그 다음에 분산은 9분의 0.6 제곱이지. 즉 3분의 0.6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30분의 6이니까 5분의 1이네.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제곱. 항상 분산을 n을 나눠준 게 분산이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체중의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이다. 그지? 체중의 평균이니까 뭐가? x바가 이 말이지. x바가 2.6에서 3.81 확률을 구하라. 이거 구하는 거예요.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자, x바는 이런 분포를 따르니까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보고 하라는 거다. 그지? 그것만 딱 정리합니다. 2.6에서 3.2를 빼면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이고 0.5는 5분의 0.2지 나누기 0.2 하면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네. 그지? 마이너스 3. 이제 3.8에서 3.2를 빼면 0.6. 그럼 이거는 그냥 3이 되겠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표에 3일 때 준다. 그지? 3.0일 때 얼마 이렇게 준다. 그거 곱하기 2 함. 자, 121.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6월 저축액은 6월 저축액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럼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7만원. 자, 표준 편차가 20만원입니다. 이 도시의 직장인 중에서 100명을 n이 100인 표본을 끄집어냅니다. 이때 6월 저축액의 평균이 x바가 이 말이지 65만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x바가 6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65니까 자 z로 고치면 되네. 자 z가 자 65에서 67을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네. 그지? 자, 마이너스 1을 20을 나누면 마이너스 0.1 이렇게 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이하라. 그지? 여기에 마이너스 0.1이 있으면 요 확률을 구하라. 그치? 이거 여기를 다시 할게요. 뭐 잘못했네. x바 분포부터 빨리 구해놔야 되지. 평균은 그대로 67. 자, 분산은 10제곱분의 20제곱이니까 2제곱이다. 그지? 요렇게 해야지. 그치, 숫자가 이상하다. 자, 이제는 x바가 65보다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x바가 65보다 요렇게. 자, 요 말은 z로 고치면 65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 자, 2를 나누면 마이너스 1 요렇게 돼.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되는 요 확률을 구하라.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성인 기준 당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25g을 지정했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한 A 탄산음료 한 캔에 포함된 당분의 양, 한 캔에 포함된 당분의 양을 확률 변수 x다 하면 요 x는 평균이 2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이 세 명이 A 탄산 음료를 각각 25캔, 자, 서윤, 그 다음에 시우, 도현이가 25캔
그 다음 요거는 100캔, 그 다음 225캔. 표본의 크기다, 그제? 표본의 크기를 이미 추출해서 당분의 양을 조사할 때, 당분의 양의 평균이 25g, 즉 X바가 이 말이지. X바가 25 이상일 이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공장에서는 평균 24야. 표준 편차가 5고. 자, 그런데 25캔을 뽑아서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그지? 자, 그랬을 적에 요 평균. 자, 평균 X바가 25 이상이 돼야 돼. 그지? 25 이상이에요. 25 이상. 25 이상인데 X바는 어떤 분포냐면 정규 분포인데 요거는 그대로예요. 근데 분산이 25캔이니까 25분 5제곱이니까 1제곱 이렇게 되네. 그지? X바는. 그럼 다시 요거는 Z로 고치면 평균을 빼면 1인데 1 나눠봤자 1이네. 요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100캔을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Y바라고 하죠. Y바. 100캔을 Y바라고 하면, 자, Y바의 분포는 평균은 24 그대로지만, 자, 분산은 이제 100을 나눠줘야 돼. 100은 10제곱이니까 10분의 5의 제곱이니까 0.5의 제곱이지. 그리고 0.5의 제곱 이렇게. 자, 이때 Y바가 25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요 확률은 이제 분모가 아까보다는 작아졌지. 0.5로. 아까는 1이었던 것이. 자, 이제는 PZ가 25에서 빼면 분자는 그대로 1인데 분모가 0.5가 되니까 여기 2가 돼버리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더 크니까 요 Z바라고 하면 Z바는 이제 이 값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X바는 요게 1 이상. 요렇게 확률. 그 다음에 Y바는 요게 2 이상. 요렇게 되고, 하나는 또 그보다 더 큰 이상 이렇게 돼요. 그럼 확률이 가깝고 그 값을 표본의 크기 관련하여 비하자 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확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확률은 작아진다. 자, 123. 어느 호수에 서식하는 붕의 길이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호수에 서식하는 16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길이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렇다라는 말은 크기가 16인 표본의 평균이 15다 이 말이잖아. 그죠? 크기가 16인 표본의 평균이 15다는 뜻입니다.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신뢰 구간은 뭘로 구하는 거야? 표본 평균으로 구한다. 그지?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적게는, 자, 신뢰 상수 95%일 때 1.96. 이거는 문제에 준다 했지. 그지?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든 1.96을 써야 할지 2를 써야 할지 그거는 문제에 준다 했다. 그 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루트 n은 4가 되네. 자, 시그마는 목표수 편차가 2라고 되어 있네. 자, 요게 m이 되고, 그리고 이쪽은 15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자, 요게 신뢰 구간입니다. 그럼 자, 신뢰 구간, 그쪽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먼저 신뢰 구간의 길이 알아야 된다. 그지?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길이는 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잖아. 뺐더니 2 곱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평균과의 차. 자, 이 전체 x바를 빼고 절대값이 하는 거다. 그지? 그럼 요 값은 작거나 같이 뭐보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럼 이게 뭔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과의 차가 제일 클 때는 요게 되는 거야. 여기서 2만 빼면 된다, 그지? 표본 평균과 모평균과의 차는 제일 클 때의 값이 요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거. 요 놈하고 요 놈을 우리가 알파 베타를 할게. 알파 베타라면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뭐가 나와?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 나온다. 알파와 베타를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표본 평균이 나온다. 자, 요까지는 정리하고 있으면 좋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 자, 건전지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다라고 하면 건전지의 수명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 공장에서 생산한 건전지 100개를, 자, 표본의 크기를 100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300, 그럼 뭐가 300이야? 표본 평균이 300분이었다 이 말이야. 표본 평균이 300분이었다. 이 공장이 생산하는 건전지의 수명의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겠다. 그것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네. 표본 평균에서 빼기. 자, 99니까 2.58. 2.58. 이거는 문제 주는 거랬다.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럼 모평균 m은 300에다가 이제 더하기 2.58 곱하기 10분의 20이다. 이건 공식만 알면 대입하는 거다, 그지? 어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한 개의 열량은 평균이 m 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모평균을 m을 한 거지.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튀김 256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의 크기가 256인 표본을 끄집어내. 열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 70kcal.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지, 모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준 편차가 4kcal. 자, 모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요 표본 표준 편차를 그대로 같이 쓰면 된다 있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면 이제 시그마 대신에 그냥 요거 쓰라 하는 그만만 다루고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 그렇지? 모 표준 편차가 없을 때는 그거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대체해서 쓰면 된다. 그건 그 뜻이야. 26.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의 점심 식사 시간은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라. n명을 이미 추출한 거야. 시험은 보통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n값 찾는 거.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점심 식사 시간을 조사한 후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 요러할 때 요거의 값을 신뢰 구간의 길이를 한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적어놓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그거를 1.96이다 바로 적을게.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는 5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래서 95%로 추정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때 자, 3명이 있었다. 표본의 크기를 같게 하고 신뢰도를 높이면. 표본의 크기를 같게 하고 자, 요거는 안 변하는 거야, 요거는. 근데 신뢰도를 높이면 하는 것은 요게 아까 95%지. 이거는 99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높여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럼 이 전체의 길이도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진다 해서 요 사람은 맞는 말이에요. 신뢰도는 같게 하고 이제 요 값을 안 변하는 거예요. 그지? 요거를 그대로 고정을 하고 표본의 크기를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지겠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 거야 했기 때문에 요 사람도 맞는 말이에요.
신뢰도는 같게 하고 표본의 크기가 이제 2배가 된 거야. 자, 요 n이 뭐가 되냐? 2n이 돼. 근호 안에서 이제 2n 이렇게 된 거야. 2n. 근호 안에서.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분의 1배가 아니고 루트 2분의 1배지. 2분의 1배가 되려면 표본의 크기를 4배로 해야 됩니다. 4배로. 근호 안에서 4가 돼야 밖에서 보면 2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말은 틀린 말이야. 맞으려면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거. 응? 축구등이 안쪽으로 가보자. 안쪽. 그거 바로 가서 봐. A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참여 여부. 이거는 100명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지? 요거는 전수조사. A 농장에서 재배한 수박의 당도. 그럼 이건 어느 수박이 뭐 얼마나 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당도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2번은 표본. 자, 128. 거기 이제 앉아요. 모 평균이 25분산이 2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9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같고 표본 분산의 분산은 모 분산에다가 크기만 나눠주면 되네. 그지? 모 분산에다가 크기만 나눠주고 그 다음 표준 편차니까 요거는 3분의 루트 2가 된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끝만 찾으면 되니까. 어느 체육관 회원의 운동시간은 평균이 60분,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운동시간을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예요. 자, 회원 중에 16명을 임무 추출했기 때문에 크기가 16인 표본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럼 그 표본 평균은 다시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똑같아야 돼. 분산만 16을 나눠주면 돼. 그지? 그럼 16 나눠주면 16이 되니까 4제곱이 된다. 이제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고 문제 풀어라. 이것만 생각합니다. 자, x바가 56. 자, 표준한다. 56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4. 표준 편차를 나누면 마이너스 1. 자, z는 자, 66에 빼면 6. 6 나누기 4 하면 2분의 3이 1.5. 요 확률을 구하라. 자, Z가, 자, 48은 빼면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또 요 확률을 구하라. 자, 100일 때, 요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넘어갈게. 자, 131.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러한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이 x바가 4분의 n이지. 그럼 이 x바는 모 평균하고 같으니까 여기 25가 되네. 자, 여기서부터 n이 100이다 하는 걸 일단 알아낼 수 있다. n이 100이다. 그 다음에 vx는 20이다. 그지? 그럼 vx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겠네. 자, 그거를 n을 나눈 게 바로 분산이잖아. 그지? 그 분산이 20분의 1이 됐다. 그럼 n이 100이니까 100을 곱하면 시그마 제곱이 5가 되네. 그럼 시그마는 루트 5가 됩니다. 시그마는 루트 5가 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해서 v 4x바 하는 말은 이것도 잘 놓자. v 4x바 하는 말은 16vx바랑 같은 말이지. 16vx바랑 같은 말이고 다시 여기 16에다가 vx바 하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이기 때문에 4인 표본 4분의 vx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x바의 분산은 원래 x의 분산을 n을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이건 4vx라는 뜻입니다.
32도 잘 해놓자. 시험 4개 줬네. 4vx 구하라 이 말이야. 4vx 구하라. 그럼 vx 구해야 되니까 vx를 구해주면 돼. 자, 4vx를 구하라. 자, vx를 구하니까 이제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되네. 그래서 vx를 구하면 이제 2x부터 구해야 돼. x바하고 x하고 헷갈리지 말고, 이 x는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곱해서. 그럼 여기 6분의 2로 보면 6분의 1에 1 더하기 2 더하기 6분의 2니까 6. 그럼 6분의 9가 돼서 2분의 3이 되네. 요게 평균이야. 이제 제곱의 평균, 지금 분산 구하는 중이지. 제곱의 평균은 6분의 1에다가 제곱해서 곱하면 1, 4, 9, 2, 18. 그럼 6분의 23이 돼. 6분의 23. 그럼 이제 vx는 6분의 23 빼기, 자, 평균의 제곱. 이렇게 평균의 제곱. 자, 거기다 이제 4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132 시험 4개 없어 줬네. 자, 한 번 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더라.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4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분산은 항상 a제곱을 요 분산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4제곱이 16이니까 16vx바가 돼요. 다시 vx바라는 것은 n분의 vx지. n분의 vx. 그래서 n이 지금 4니까 4분의 vx. 자, 결과적으로 4vx를 구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4vx니까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그게 분산이 돼요. 자, 그 분산을 4하고 곱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32 중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합을 확률 변수 x다. 133 중요. 자, 이렇게 나올 때 봐라. 막 혼란스럽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를 이렇게 안 내다가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내다 이렇게 내버리면 혼란스러워. 자, 여기 봐. 뭘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크기가 16인 표본이 나왔지, 표본. 표본이 나온 다음부터는 항상 뭐만 다뤄야 돼? 표본 평균만 다뤄야지. 이제 x는 다루면 안 돼, 그지? x바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 합을 확률 변수 x라는 거예요. 그 합이 이렇게 될 확률 찾는 거예요. 그럼 합을 계산하면 안 되지. 합을 계산하면 안 되고 16분의 x 해서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16분의 768, 16분의 832 해서 요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말이 바로 x바다는 이 말이잖아요. 이제 문제를 저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x바는 표본은 무조건 그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합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 표본의 평균을 다루는 거야. 평균을. 그럼 이제 계산해봐. 8로 되나? 48이가. 그럼 요거는 P 48에서 X바가 이거는 52 52 이렇게. 자, 그럼 이제 X바의 분포를 찾아놔야 되는 거지. X바의 분포는 X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 X의 분포가. 그럼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그대로 크기가 16이기 때문에 분산 항상 16을 나눠줘야 돼. 4제곱분의 8제곱. 그럼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식을 요걸 보고 이제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Z가 48에서 마이너스 2, 그럼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자, 52에서 하면 2니까 1. 그래서 요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중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모 평균과의 차가 1 이하일 확률은 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모 평균과의 차가 1 이하일 확률은, 표본 평균과 모 평균과의 차는 아까 이야기했지. 표본 평균과 모 평균과의 차는 이거란 말이에요. 자, 차는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으냐면 차의 제일 클 때의 값이 아까 우리 실내 구간에서 2만 없다 생각하면 되지. 그럼 실내 상수 요게 0.48이 차가 1 이하일 요 확률 이 말이에요. 이건 아까 그 말이 아니고 차가 1 이하일 확률이 0.96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요 식을 딱 보면 항상 시그마를 나누는 식을 생각을 해줘. 시그마를 나누는 식을 생각을 해줘. 그럼 이제 여기다 양변에 시그마를 나눌 거예요. 시그마가 얼마인데? 20이네, 20. 여기다 20을 요렇게 나눠줘. 20, 그냥 20이 아니고, 다시 봐. 모집단은 X가 이렇지. 모집단은. 자, 지금 X를 따지는 게 아니고, X바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X바. X바가 있으면, 요놈의 평균에다가 요놈의 표준 편차를 나눠야 돼.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이 말이잖아. 루트 n분의. 자연수 n의 값을, 표본의 크기 n이다. 그지?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가 되죠. 그래서 그냥 20을 나누면 안 되고, 루트 n분의 20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루트 n분의 20을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요 말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요게 바로 z의 절대값 이렇게 돼요. z의 절대값. 그게 작거나 같아. 그럼 루트 n분의 20분의 1이니까 요거는 20분의 루트 n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죠. 자, 그 확률이 0.96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확률이 0.96. 자, 0.96인데 뭐가 0.96이라고 나와 있냐면 0부터 2까지가 0.48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해버리면 그게 0.96이 되겠지. 해서 요 값이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요 값이. 그래서 루트 n이 40, 그럼 n은 1600 이렇게. 134도 중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900개를 추출한 거야. 크기가 900인 표본을 조사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자, X바가 이 말이지. 430이었다. 축구공 무게의 95% 실내 구간. 넘어간다. 자, 여기도 봐. 뭘 구하라 했냐면, 모 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모 평균, 표본 평균. 요거의 차는 작거나 같다. 그제? 99%, 2.58,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그럼 36이니까 6분의 시그마는 5. 요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 말은 요게 최대값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게 답이 돼요. 표본 평균과 모 평균과의 차. 실내 상수,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2만 뺐다 생각하면 된다. 그죠? 자, 137.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 M, 표준 편차가 40. 표준 편차가 40. 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배터리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충전하는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X바다. 이 회사에서, 이거는 표본 평균이란 말이지. 생산한 휴대전화 배터리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 이를 때 X바의 값과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자, X바는 아까 어떻게 해야 돼? X바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그게 바로 X바라 했지. 그지?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2를 나눠주면 그게 x바.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건 없어질 거 아니가. 그럼 2x바가 될 테니까 나누기 2 해주면 그게 x바가 됩니다. 그래서 x바가 얼마고? 600이네, 그지? x바. 그래서 x바가 600이 됩니다. 자, 이제 n을 구해줘야 돼. n. 여기서 n 값도 구하라 했다. 자, x바만 구하라 했다면 근데 요거만 하면 끝이고, 자, n 구한다. 요 609.8이라는 거는 x바에다가 더하기 신뢰도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시그마는 표준편차 40분의 5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했는 값이 609.8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계산했는 값이 609.8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n 값 계산하는 거. (138) 1이 적힌 공 1개와 3이 적힌 공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이 주머니 안에, 자, 1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3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요 3이 또 n개가 있는 거예요, n개. 그럼 전체는 이제 n 플러스 1개의 공이 들어있다, 그죠? 여기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2번 한 거예요. 여기서 1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했을 적에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2가 될 확률이 8분의 3이다. x바가 2가 될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것도 꼭 잘 해놔야 돼. 나중에 3학년 되면 이제 이 문제를 많이 다뤄. 3학년 되면. 자, 지금 요 x고 거기에 대한 확률인데 변수 x 한 개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3이잖아. 1 아니면 3. 그리고 전체 합은 1이 될 거고 항상 1 아니면 3. 그럼 1이 될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지. n 플러스 1개 중에 1개밖에 없으니까 3이 n개가 있으니까 전체는 n 플러스 1개잖아. 그 중에 1은 1개가 들어있네. 그럼 3이 될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네. 3이 될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n. 자, 확인하고 다시 넣는 복원 추출이다. 자, 그러면 x바가 2라는 말은 공을 2번을 꺼내서 그 합이 4가 된다는 말이지. 공을 2개를 꺼내서 그 합이 4가 된다는 말은 내가 제일 첫 번째 1을 뽑고 두 번째 3을 뽑거나 첫 번째 3을 뽑고 두 번째 1을 뽑는 경우 말고는 없잖아. 그러면 x바가 2가 되는 거야. 2가. 그럼 처음에 1을 뽑고 3을 뽑는 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 그치?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1, 3을 뽑는 경우는 처음에 1을 뽑을 확률은 요거 곱하기 두 번째 3을 뽑을 확률은 요렇게 되네. 그 반대로 뽑은 똑같은 확률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확률이 얼마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n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8분의 3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확률이 8분의 3이다. 순서 이해되나? 다시 봐. 주머니 속에 공이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잘 정리해야 돼. 1이라는 공, 1이 적힌 공이 1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3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n개가 들어있어. n개가. 자, 거기서 하나를 뽑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또 뽑는 거예요. 그럼 2개의 공이 뽑혔지. 그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이 2라는 말이잖아. x바가 2라는 말은, 그죠? 평균이 2가 된다는 말은 두 수의 합이 4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뽑으면 1 아니면 3밖에 없잖아. 그럼 4가 될 수 있는 방법은 1을 뽑고
3을 뽑거나 또는 3을 뽑고 1을 뽑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을 뽑을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1, 한 개 들어있으니까. 3을 뽑을 확률은 n 플러스 1분의 n. 요게 이제 1을 뽑고 3을 뽑을 확률이에요. 그럼 반대로 3을 뽑고 1을 뽑더라 똑같잖아, 그제? 그래서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했더니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n. 그게 확률인데 그 확률이 8분의 3이었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네. 3n 플러스 1의 제곱이 8n이 되네. 정리하면 좌변 3n 제곱 6n 플러스 3이 8n. 네. 16n이네. 16n이다. 16n. 자, 그럼 여기에 3n 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3이 0이 돼서 1, 3, 3, 1, 마마 이렇게 되네. 자, 해서 n은 3 또는 3분의 1이에요, n이. 그래서 n은 자연수니까 3만 되겠네, 그지? 그래서 n은 3이 됩니다. 3, 3을 뽑을 수는 있는데 3, 3을 뽑으면 두 개를 더하면 6이잖아. 그럼 6이면 2를 나누면 3이잖아, 3. 그래서 평균이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 3, 1, 1 이런 걸 뽑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1을 뽑고 3을 뽑거나 3을 뽑고 1을 뽑는 요 경우만 평균이 2가 된다. 합이 4가 되도록 뽑는다는 말이야. 합이 4가 되도록. 자, 39.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크기가 4인 표본을 끄집어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 할 때 x가 이렇게 될 확률과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이 서로 같다 이거야. 요것도 시험 내는 거. x가 이렇게 될 확률과 x바가 이렇게 될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해요. 자, 그럼 먼저 x는 요런 정규 분포를 따라. 근데 크기가 4인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그 표본 평균 x바는 평균은 그대로 있지만 분산이 2제곱분 5제곱 2분의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10보다 작다 하는 거는 위에서 해야 돼, 그지? x가 110보다 작다는 것은 z가 자 110에서 평균을 빼면 10 나누면 2 이렇게 돼. 요 확률이랑 자 z인데 이제 x바니까 이제 x바를 밑에서 해야 돼, 그지? 밑에서 하면 a에서 평균 100을 빼고 표준 편차 2분의 5를 나눠준 요렇게 되는데 이제 생각해봐. 작다. 여기 등호 붙고 안 붙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지? 왜냐면 넓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따지기 때문에 그 경계가 있다 없다 그건 아무 관계 없는 말이야. 자, 뭐보다 작다 클 확률과. 그럼 2는 어디 있어? 2는 2는 여기 있잖아. 요거보다 작다 이 확률이랑 뭐보다 크다의 확률이 같은 거야, 그지? 그럼 크다는 어디 와야 돼? 당연히 이쪽에 와서 이렇게 돼야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해서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 5 그러면 95가 되는 거지. 그 A 값이 이제 95가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50인 표본을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더라. 그 다음에 신뢰도를 바꾸지 않고 그럼 95는 그대로다, 그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더니 신뢰 구간이 C에서 D야.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인데?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야, 그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럼 D 빼기 C. 자, D 빼기 C는 크기가 n인 표본. 자, 먼저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5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그 다음에 신뢰도는 95%. 자, 요렇게 했더니 모평균이 A에서 B다. 이렇게 되고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끄집어내. 크기가 n인 표본. 역시 신뢰도는 바꾸지 않고 했더니 그
그 구간이 C에서 D가 됐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럼 먼저 B 빼기 A를 구하자. B 빼기 A. 실내 구간이 길이 구하는 거야 지금. 2 곱하기 실내 상수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B 빼기 A. 그 다음에 D 빼기 C. 자, 밑에 거의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자, 실내 상수는 같으니까 1.96 곱하기. 자, 크기는 몰라. n개를 뽑았기 때문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의 2분의 1배가 요거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위에 거하고 같다 하면 되겠네. 그지? D 빼기 C에다가 2를 곱하면 B 빼기 A하고 같다. 그래서 요거 이꼴 요거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르는 값들이 있어도 상관없네. 1.96 시그마는 그대로 약분이 되네.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자, 이쪽에 남아있는 거는 루트 50분의 1이 남아있고, 이쪽에는 루트 n분의 2가 남아있네. 그럼 루트 n은 2 루트 50. 자, 제곱해주면 n은 4 곱하기 50 해서 200이 되겠다. 자, 다음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은 이산 확률 변수. 충치의 개수. 이게 이산 확률 변수네. 충치의 개수. 자, 정구의 운명. 자, 정구의 수명이다. 그지? 정구의 수명은 연속적인 수지. 1시간, 2시간 이런 게 아니고, 기다리는 시간. 이것도 연속. 양. 이것도 연속이야. 그지? 1g, 2g, 3g 딱딱 떨어지는 그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도 마찬가지야. 그지? 거리. 요런 값들은 다 연속적인 값들이야. 1, 2, 3, 4, 5가 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죠.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그럼 차는 봐. 카드를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을 거야. 2장을 동시에 뽑으면 차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지. 같은 카드를 2장을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그제? 그럼 차가 될 수 있는 수는 1이 될 수가 있대. 2도 될 수 있을 거고 3도 될 수 있고 최대 4까지 되겠네. 1, 5를 뽑는데. 이때 이제 확률이야. 자, 확률인데 무슨 확률을 구하느냐면 요 확률을 구하는 요 확률. 그럼 1에서 요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차가 1이 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뺄 거야. 차가 1이 될 확률을 1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1 빼기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1 빼기 변수 x가 1이 될 확률. 그럼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2장을 뽑을 때 5개에서 2장을 뽑는 거예요. 2장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면 1, 2, 2, 3, 3, 4, 4, 5 요 4가지 중에 한 가지로 뽑아줍니다. 차가 1이 돼야 되니까 2개를 동시에 뽑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143.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변수가 1부터 10이야. 그러면 요 확률식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고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지. 확률의 합은 1이다 이 말이니까 1부터 10까지를 집어넣어서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시그마 요 x가 1에서부터 10까지 이 말이지.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해서 10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조심하자. K 크는 거 우리 보통 K 꼴 그거 아니다. 그지? 지금은 X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K는 상수니까 빼놔놓고 시그마 X가 1에서부터 10까지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자, 요런 건 우리 이제 수열의 합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 여기다 1부터 10까지 넣을 거야. 그럼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마지막에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요렇게 다 없어지네. 그럼 남아있는 거는 1 빼기 11분의 1만 남겠지. 그래서 요게 11분의 10K가 돼. 11분의 10K. 자, 요 놈이 확률이 합이기 때문에 1이 된다. 자, 그래서 K는 10분의 11이다. K는 10분의 11. 네, 144.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 자, 주사위를 던져서 1, 2, 3, 6이 나오면 동전을 2개를 던지는 거예요. 6의 약수가 아니면, 즉 4가 되거나 5가 나오면, 4가 되거나 5가 나오면 동전을 3개를 던지는 거예요. 자, 동전을 3개를 던지는 거예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 자, 이렇게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요 개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해요.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다. 그럼 동전을 2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동전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개수는 한 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최대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동전을 최고로 많이 던지는 게 3개를 던지는 거야. 자,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할 거야. 자, 확률인데 0일 때의 확률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지? 나중에 이제 확률이 합이 1이 되나를 확인해서 이제 바로 된다는데 그 확인하는 용도 정도를 쓸 수 있지만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0일 때는 굳이 할 필요는 없네. 그래서 이제 1인 경우부터 바로 들어갈게. 자, 경우가 2가지가 있는 거야. 동전의 앞면이 1개가 나오는 경우는 경우가 2가지야. 어떤 경우? 6의 약수가 나오고 2개를 던졌을 적에 앞면이 1개 또는 4, 5가 나오고 동전을 3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앞면이 1개 이 말이지. 자, 그래서 x가 1이 될 확률부터 먼저 정리할게. x가 1이 될 확률은 먼저 1, 2, 3, 4가 나오고 그럼 그게 3분의 2가 되겠지. 1, 2, 3, 4의 눈이 나오고 이제 동전을 2개를 던지는 거야. 2개 중에 1개만, 한 군데만 앞면이 돼야 돼. 그러면 2군데 중에 앞면이 되는 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한 번, 그 다음 뒷면이 나올 2분의 1이 한 번, 또는 이렇게 또는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 요 4 또는 5의 눈이 나오고 이제 동전을 3개를 던지니까 3개. 그럼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결정해야 돼. 그럼 2분의 1이 이제 삼성 바로 쓸게 알아보겠지? 요게 이제 x가 1일 확률이다. x가 1일. 이제 x가 2일 확률. x가 2일 확률은 먼저 3분의 요 확률이 일어나고 2개 중에 2개가 된 거예요. 그지? 2개 중에 2개가 된 거니까 바로 2분의 1의 제곱수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앞면 또는 이제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나고 4 또는 5의 눈이 나오고 3개 중에 2개인 거예요. 3개 중에 2개. 3군데 중에 2군데를 결정하네.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제곱 바로 세제곱 썼다. 자, 그게 x가 2일 확률입니다. 자, 마지막 x가 이제 3이 될 확률. x가 3이 될 확률은 이 확률은 나오면 안 되겠지, 그지? 여기 2개밖에 못 던지니까. 그래서 요 확률이 일어나야 돼.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고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3군데 중에 2군데를 결정하는데 2분의 1이 바로 세제곱 썼다. 제곱 곱하기 1제곱인데 그럼 이제 확률이 다 구해졌지. 요 확률이 다 구해진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이제 평균 구하라 했기 때문에 곱하고 곱해서 이제 다 더하기만 하는 계산만 해줍니다.
145. 오늘 맞을 때까지. 뭐, 일 있는 사람은 가면 돼. 한, 150 몇 분까지 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오늘 맞춰줄 테니까, 이제 자기가 시간 하여튼 알아서 내가지고 요 공부하라고. 요거 한 번 더 빼줄 테니까, 딴 거 더 보지 말고 교과서만 계속 봐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이거를 구하라 했다. 자, V, A분의 1, X를 구하라 했지. 그럼 앞에 곱해진 A분의 1은 A 제곱분의 1 VX다. 요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제곱분의 1 VX. 이거를 구하라고 했다. 그럼 먼저 A부터 구하자. A부터. A는 어디서 구하노? 확률의 합이 1이다. 여기서 구하는 거야. 그럼 요 3A가 여기 4분의 3이 되겠지. 여기 4분의 1이니까 요 합이 4분의 3이 돼. 그럼 A는 4분의 1이 되겠지. A는 일단 4분의 1을 구해. A가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16VX를 구하라 이 말이야. 16VX를 구하시오. 자, A가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4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2가 되겠네. 그지? 요게 4분의 1이고 요게 4분의 2가 된다. 이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건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해서 여기 대입해 주면 돼. 자, 146.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됐네. 그리고 변수가 0부터 20이네. n이 20이네. 뭘 20번 시행하는 그 경우 중에 나오는 횟수가 0회부터 20회다 이 말이지. 나오는 횟수가 0회부터 20회다. 요거를 보고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게 돼야 되겠죠. 이항분포를 따른다. 시행 횟수가 몇 회? 20회. 그러니까 20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행 횟수가 20회. 자, 어디가 확률인지를 잘 봐. 20번 중에 X번 나왔는데 그 X번이 바로 나오는 횟수잖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요게. X 쪽에 있는 요게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4분의 1이다. 자, 이 양분포를 따를 때는 자, 요 변수의 평균은 NP. 자, 요 변수의 분산은 NPQ. 그럼 4분의 3을 곱하면 4분의 3호 15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EX랑 더하기 VEX이기 때문에 이거는 4VX가 된다. 그지? 4VX. 자, 여기다 이제 대입해라. 자, 147.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NPQ가 분산이지. 그 분산이 16분의 15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말을 잘 봐. X가 N일 확률. 변수 X가 N일 확률은 계속 그 확률이 일어났다는 거지. X가 N일 확률. N회 일어났다면, N회. 계속 그 나온 확률이 P가 N번 연속으로 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P의 N승이 되는 거야. P의 N승. 그래서 이게 좌변이 15P의 N승. 그 다음에 X가 N-3번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일어나는 확률이 N-3번이라고 나머지 한 번만 그런 게 아닌 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X가 N-1일 요 확률이라는 말은 N번 중에 N-3번이 일어난 거예요. N번 중에 N, 뭐가? P가 N-3번. 그럼 Q는 나머지 한 번이다. 그럼 요거는 N치 1하고 같으니까 N이지, N. 자, 그래서 이 우변은 N 곱하기 P의 N-1승 Q다. 이렇게 돼. P의 N-1승 Q더라. 여기서 이제 P 약분해버리자. 약분하면 여기 P만 남네, 그지? 자, 정리하면 15P는 NQ 이렇게 돼. 15P는 NQ. 자, NQ가 여기서 나와 있네, 그지? NQ는 P분의 1, 16분의 15. NQ라는 것이 P분의 1, 16분의 15. 요게 NQ잖아, NQ. 여기서 NQ는 P분의 1, 16분의 15다, 이렇게 돼.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P제곱은 요 식으로 요거 이꼴 요거다. 그지? P제곱은 16분의 3이 되네. 5 나눠버리면 P제곱. 그럼 P는 4분의 루트 3. P는 4분의 루트 3이 되네. P가 4분의 루트 3이면 어디가? 아, 이거 잘못됐네. 여기 15P는 NQ지. 이거 잘못됐네. 여기 15다, 여기 15, 그지? 15P는 NQ. 그래서 P분의 1, 16분의 15. 이제 15 약분되네, 이렇게. 약분되니까 P제곱이 16분의 1이 돼서, 아, P가 4분의 1이 돼. 그럼 Q는 4분의 3이겠지. 자, 평균은 NP가 평균이다, 그지? 그럼 NPQ가 이렇게 되는 식이 있으니까 N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16분의 15가 돼서 N이 5가 되네. N이 16분의 3이니까 3, 5, 15. N이 3이면 된다. N이 3이면 우리가 찾는 거는 평균이잖아. 평균. 그러니까 평균은 NP지. NP. 그럼 4분의 1하고 3하고 곱하니까 4분의 3이 된다. 그럼 148. 갈 사람 가라고. 오늘 하여튼 마무리할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게 최대가 되도록. 자, 이거는 쉬우니까 꼭 기억해. 자, 확률 변수가 지금 정규 분포 그래프가 평균이 지금 7이잖아. 7. 평균이 7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최대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 구간이 7에 대해서 이렇게 딱 대칭이 되도록 돼야 돼. 그래서 요게 A-1이 되면 되고 요게 A 플러스 3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당연히 작겠지, 그제?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평균이 7이기 때문에 A-1과 A-3을 더하면 요게 14가 되겠네요. 그럼 2A가 12니까 A는 6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 구간이 잡히면 된다. 자, 49. 어느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 한 봉지에 들어있는 팝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X는 평균이 68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라. 이때 이 팝콘의 개수가 56개 이상 74개 이하인 팝콘의 개수가 이러한 봉지는 전체의 몇 %입니다. 아, 한 봉지 들어있는 게. 요 확률을 구하라. 요 확률은 5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12 나누기 6 마이너스 2가 돼요. 74니까 6이니까 1이 되고. 요 확률을 구하라. 150.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자, 동전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5,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점을 얻는다고 하죠. 이것도 매우 중요. 0점에서 시작하여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진 후 점수가 이렇게 될 확률이야. 한 개를 던진 후 100번을 던진 후 점수가 220 이상일 확률을 구하죠. 자, 이거는 봐. 한 단계를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면 되게 어려워.
앞면이 몇 번 나왔다고 하느냐면 x번 나왔다고 하죠. 앞면이 x번. 그럼 뒷면은 뭔데? 100-x번이지. 앞면이 x번 나왔다고 하면 뒷면은 100-x번 나왔겠네. 자, 그러면 점수가 얼마냐면 이 점수가 플러스 5점이니까 5x점을 받을 거고, 요때는 마이너스 2점이니까 마이너스 2 100-x 이게 점수잖아, 점수. 자, 그래서 7x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7x 마이너스 200. 그런데 그 점수가 220점 이상이지. 220점 이상이야, 여기. 그 점수가 220점 이상이 되라 했기 때문에 요게 220 이상이 됩니다. 그 점수가 220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넘어가면 420, 그러니까 x는 60 이상이에요, 그지? x가 60 이상. x가 60 이상일 확률을 찾는다. x가 60 이상일 확률. 근데 x는 뭐가 x냐 하면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란 말이야. 동전을 100번 던질 적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x잖아. 그 x로 이제 다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나오는 횟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그지? 횟수는 이항분포를 따르. 동전을 던졌을 적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몇 번? 100번 던졌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네. 그럼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두 개를 곱하면 50. 또 2분의 1을 곱하면 25니까 5의 제곱. 자, 이제 x가 60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x가 60 이상일 확률은 z로 고치면 빼면 12 이상일 확률. 요거 계산하라. 자, 150번. 거의 시험 나올 것 같네. 확실히 여러 번 정리해야 돼, 여러 번. 계속 여러 번 풀어봅니다, 여러 번. 자, 151. 모 평균 M,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표본을